안녕하세요. LA의 종교 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오전에 테슬라 소식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오후 퇴근 시간에 들으시라고 또 영상을 하나 더 준비하는데요. 자, 캐티 우드가 또 로이터와 인터뷰를 급히 단행했는데요. 자, 거기서 미국 시장이 버블이다 아니다 이 논쟁이 많은데 미국 시장이 버블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 아닌 이유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보험회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 외에 두루두루 테슬라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보고 갑니다. 자, 지금 S&P 퓨처죠. 이 S&P 선물 지수, 다우 선물, 그리고 나스닥, 러셀까지요. 전부 다 지금 선물 지수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요. 그러니까 오늘 그 연준 발표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완전히 반등을 했잖아요.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마 오늘 새롭게 열리는 미국 장에서도 또 계속해서 그러한 좋은 흐름들이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선물 시장이 좋으면 주식 시장이 좋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살짝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이 오늘 아침에 아크인베스트의 돈나무 누나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 월가의 그 전체가 이게 버블 아니냐, 미국 주식시장이 버블이 너무 많이 낀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아크인베스트의 캐티 우드는요, 버블? 절대 버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버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돈나무 누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e're not in a bubble. 누가 버블이래? 미국 시장 버블 아니야. 버블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핑크빛으로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자, 원문 그대로 한번 보십시다. I do believe the market is beginning to understand how profound some of these platform opportunities are.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지금 시장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걸 깨닫기 시작했냐면요. 플랫폼 기업들이 가져오는 혁신들, 플랫폼을 하나 만들게 되면 그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그 수많은 그 혁신과 변화들과 엄청난 기회들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깊고 큰지에 대해서 월가 사람들이 서서히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깨닫자마자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의 시가총액 1위부터 6위, 1위부터 10위, 현재 그 미국을 이끌어가는 이 정말 엄청난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런 기업들, 대부분이 다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그 회사들에게 지금 월가가 알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투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과도하게 보일 정도로 많이 시가총액이 올라갔지만 그게 결코 버블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How sustained, how rapid the growth rates are going to be. 자,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또 얼마나 빠르게 성장률이 일어나는지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이 성장 속도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제가 뭐 여기 빅테크 소식 자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페이스북만 보더라도 1년에 연간 30%씩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연간 기업이 30%씩 성장한다? 여러분, 페이스북을 한번 보세요. 페이스북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터넷상에다가 소셜 사람들끼리 노닥거리라고 얘기하라고요. 그냥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소셜 네트워크로.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돈이 들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지.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1,00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천조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페이스북 같은 정말 비용도 얼마 들지도 않는, 투자도 얼마 하지도 않는 이런 그냥 인터넷상에 그냥 이 플랫폼 하나 세워놨더니 그냥 1,000조 원을 넘어가요. 이런 지금 세상이 온 거죠.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그 플랫폼이 그 지속 가능성, 성장성, 이 모든 걸 답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적은 비용으로 엄청난 생산성을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투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월가가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요. 테슬라를 예를 들고요. 그리고 other company 얘기하는데 이건 거의 다 빅테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래요? 여러분, 테슬라도 전기자동차는 미래의 플랫폼이에요. 자, 애플이 왜 이 전기자동차에 뛰어들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미래의 새로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더 이상 이제 핸드폰을 쓰지 않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사업의 어떤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AI를 통해서 이제 그리고 자동화된 상태에서
이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요, 사실 모든 게 다 이 캐스팅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전통 자동차에서 비교할 때에 비용이 적게 들지만 마진율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익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적게 차를 팔더라도 마진율이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AI 기업이죠. 뭐 에너지 기업이죠. 뭐 등등의, 그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Artificial Intelligence, AI를 활용하죠. 그리고 Emerging Technology. 지금 막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 뭐 메타버스다 뭐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응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에 있는 기업들은요, 정말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저비용 고생산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월가가 그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빅테크와 테슬라 이런 회사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이유를 좀 잘 기억하세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가요, 다음 달에 텍사스에 보험회사를 출시한다로 얘기를 했고요. 뉴욕에는 2022년 정도쯤 되면, 이제 출시가 될 것 같다라고, 트윗에서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트위터 내용 한번 살펴봅시다. 사이버트럭 가이라는 사람이 이런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오늘 뉴욕에서 보험을 가입했다라는 거예요. 모델 Y를 샀기 때문에 모델 Y를 이제 보험회사 가입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료만 무려 한 달에 $500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 $500입니다. 한국 돈으로 거의 60만 원 돈이죠. 매달 어떻게 60만 원씩 내고 이 차를 유지하냐는 거예요. I can't keep this car. 유지할 수가 없다 얘기를 한 거예요. 불평을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길게 답변을 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실 지금 많은 주에다가 보험회사를 세우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주정부마다 다 규칙이 다 달라요. 법칙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각 주마다 지금 현재 regulatory process, 그러니까 이 일 처리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extremely slow and complex.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를 각 주마다 하나 세우려면요. 너무너무 그 프로세스, 절차가 너무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길고요. 사실 미국 자체가 행정력이 느리거든요. 한국에 비하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죠. 한국이 1시간 만에 해결할 걸 미국은 10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미국이 천천히 느리고 아주 이렇게 정말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할 정도로 과정이 느릴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주마다 너무너무 다 조건들이 다르니까 지금 애를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다음 달에는 텍사스에 드디어 보험회사를 이제 세운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게 다 끝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을 리얼타임을 제공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based on actual driving history. 이 사람의 그동안 운전한 경력, 그 히스토리만 보고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보험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probably next year in New York. 뉴욕에 내년 2022년도가 되면 뉴욕에다가 보험회사가 세워질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잘 마무리만 되면 내년에 충분히 세워진다는 얘기인데 그건 결국 정부에 달려 있겠죠. 그 프로세스 과정이. 자, 이렇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요. 사람들이 테슬라를 더 사고 싶어도 보험료 때문에 이제 못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보험회사가 너무 절실한 거예요. 지금 당장 보험회사를 더 빠른 속도로 세워야 되는데 테슬라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주정부마다 너무 느린 거죠.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장 최근에 보험에 대해서 언급한 때는요, 4월 달입니다. 자, 4월에 저도 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4월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 보험회사가 여러 주로 확대될 것이다. 자, 사실은 그때 이렇게 여러 주로 확대하려고 할 때 더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 했었어요. 테슬라 주주들도.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러 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텍사스 다음 달이죠. 일리노이, 플로리다, 워싱턴.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뉴욕, 다른 지역에까지 확대될 텐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빨리 자꾸만 다른 주로 보험회사를 늘려가야 되고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 이유가 명백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전통차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회사들, 즉 보험회사들이요. 전통차에는 아주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해함이 없는 거예요. 그 테슬라라고 하는 차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이 자동차죠.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나온 새로운 신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차와는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배터리 위에다가 그리고 새로운 바디를 올렸죠. 새로운 프레임에다가 OTA 방식, 완전 컴퓨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전통회사들이 테슬라 차에 대해서 이 보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어요. 전통적인 잣대를 자꾸 들이대니까 비싸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누구보다도
자신의 차에 대해서는 이해함이 많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테슬라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빨리 보험을 시작해야 되죠. 그래야지 보험료를 매길 때에 훨씬 더 저렴하게 보험료를 매길 수 있죠. 적어도 전통 회사들이 매기고 있는 그 보험료의 30% 이상은 싸게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더 지나고 운전자가 이 테슬라 차를 운전하면서 운전 기록이 좋고 이러면은 그 어떤 그 모든 과정이 훨씬 더 빨라지고 신청할 때도, 그리고 보험료도 더 점점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클레임을 하더라도 금방 처리를 해주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테슬라 차에 대해서 가장 이해함을 잘하니까. 여러분, 바로 왜 이 테슬라가 보험회사를 확대시키고 빨리빨리 더 키워야 되냐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더 차를 미국에 많이 팔려고 한다면 보험회사가 많이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차를 못 살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시무시한 속도로 빨리 보험사를 늘려야겠죠. 물론 이 이유뿐만 아니라 보험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원래 캐시카우예요. 그냥 돈이 그냥 흘러 들어와요. 여러분, 워런 버핏도 보험사로 시작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보험사는요, 세워두면 정말 그거는 그냥 돈이 그냥 돈 ATM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테슬라에겐 계속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보험회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새로운 공장을 세운다고 하는데요. 메가팩 팩토리를 캘리포니아의 레이트롭이라는 지역에 벌써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너무 조용히 진행됐는데요. 우리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가팩 공장이 어디 세워지는지 위치를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자, 왼쪽 편에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쳤죠. 맨 위쪽에가 샌프란시스코예요. 그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크게 동그라미 친 게 샌호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샌호세는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거리거든요. 차로. 자,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위치가 있냐면, 지역이 있냐면요. 프리몬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프리몬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테슬라의 그 지금 현재 기가팩토리 공장이 있는 곳이 프리몬트예요. 그러니까 샌호세와 가까워요. 프리몬트가. 정말 가깝거든요. 여기 한인들도 프리몬트에는 좀 많이 살 정도로 학군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지역인데요. 자, 그런데 프리몬트 기가팩토리 공장이 있는 데서 이스트로요, 또 한 대략 한 2시간 거리를 쭉 가게 되면 스탁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스탁턴이라는 아래쪽에 보면은 레이트롭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작은 도시인데요. 이 작은 도시에 바로 이 메가팩 팩토리 공장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좋아요. 이 레이트롭이라는 지역에는요, 별표 제가 치놨죠. 별표 쳐놨는데, 레이트롭이라는 곳에는 지금 현재 테슬라의 큰 그 웨어하우스가 있대요. 그 창고 같은 거죠. 뭐 테슬라가 만든 차를 보냈다가 이제 아래 위로 쫙 뿌려주는 거죠.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센터죠. 그죠? 이제 공급하는 센터가 되는 건데요. 위치가 참 좋은 게요. 자, 아래쪽으로 5번 도로를 쭉 타고 내려가면은, 제가 하살표로 아래쪽으로 했죠. 그러면 LA가 나와요. 그리고 LA에서 더 내려가면 샌디에고가 나오죠. 자, 그리고 위쪽, 북쪽으로는 이제 시애틀이 나오죠. 오레곤, 시애틀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왜 이 위치가 캘리포니아, 여기가 왜 레이트롭이 왜 좋냐면요, 이 이제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안가의 풍력, 그리고 캘리포니아 태양광이 너무나도 좋거든요. 그냥 1년 내내 햇빛이 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과 이 풍력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모으게 되면 메가팩이라고 하는 큰 배터리에다 집어넣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캘리포니아도 설치하고 이걸 또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다가 다시 새로운 메가팩 공장을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메가 팩토리가 새롭게 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들이 하나도 안 다뤘어요. 정말 메인 뉴스들이 하나도 안 다뤘는데요. 그냥 지역 뉴스, 조그만 지역 뉴스가 이렇게 몇 번 다뤘더라고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쩌면요, 이건 그냥 제 추측이지만, 이제 이 메가 팩토리 같은 것은요, 사실 메가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짓고 있는 건 다 기가 팩토리거든요. 베를린 공장 기가죠. 무시무시하게 크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텍사스 어스틴 공장은 세계 최고의 공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큰 공장들은 눈에 들어오는데, 이제 메가급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사실은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공장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 저도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그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배터리들이요, 이제 다른 그 원자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철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CATL, 중국의 그 배터리 회사인 CATL로부터 철이 들어간 배터리를 공수해서 이제 여기서 조립한다 그랬잖아요. 미국에서요. 자, 그래서 그러한 방식의 일환으로서 이 메가 팩토리는요, 그 메가
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과 이걸 모을 때에 그 배터리가 뭘로 만들어지냐면 인산철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완전히 전환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그 원자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철을 대부분 집어넣어서 만드는 메가팩 그리고 배터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도 생산해 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철을 사용한다고요? 철이 세계 곳곳에 매장량이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다른 지구 원자재는요, 지금 너도 나도 전기차가 뛰어들게 되면 그게 매장량이 너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비용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천재적이죠. 그냥 철로 대량 생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철로 하게 되면 호주에도 많이 깔려 있죠. 중국에도 많죠. 세계 곳곳에 깔려 있어요. 저렴해요.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메가 팩토리 인산철로 이용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오늘도 좀 잘 살피시고요. 오늘 퇴근길에 즐겁게 영상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 정교수TV였습니다.